안녕하세요.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어렸을 적에 친정 부모님들과 함께 많은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꼭 방문했던 곳이 미술관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나 자신도 자연스럽게 미술과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전공 시간을 통해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자연스럽게 디자인 분야로 진로를 삼고 싶었지만 공부가 제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원하지 않은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친정 부모님은 미술은 취미로 하면 되니 먼저 대학에 가도록 권유했고 그래서 입학을 했지만 결국은 제게 맞지 않다고 느껴져 다시 공부를 하여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려고 했지만 어느 날 친정 부모님께서 유학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다녀오라고 권유하셨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태학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까 생각했지만 외국에 1년 동안 있어 보니 한국이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1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준비하다 보니 제 나이와는 조금 늦은 출발인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졸업하는 나이에 저는 대학교로 돌아가는 거든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배우는 것이었기에 매우 즐거웠어요. 그러다가 도서관에서 예비신랑을 처음 만나 도쪽 방식이었어요. 타씨는 같은 대학생은 아니었지만 같은 대학에 있던 것 같네요. 대학생이었을 때 도서관이 오는 시간이 비슷해서 서로의 얼굴을 자주 보게 되어 친구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느새 그 남자를 찾으면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예비신랑도 마음이 따뜻하고 친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하루는 같이 식사도 했었죠. 혹시 그 남자의 나이를 물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걱정을 해서요. 대학을 늦게 입학해서 제 나이는 어린 편은 아니에요. 아마도 우리 나이 차이는 크지 않을 거예요. 제가 20대 후반인데 대학원생이 아니라 아직 학부생이에요. 하지만 다른 학부생들도 대학 나이 안 맞아서 유학을 다녀와 다시 입학한 경우가 많아요. 신입생들 중에서 나이가 어린 쪽일지도 몰라요. 살이 정도 차이 나시네요. 제 나이를 듣던 예비 신랑의 놀라는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렇게 만났던 우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서로의 꿈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나는 나중에 교수가 되는 게 꿈이야. 우리 아버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셨고 어머니는 국문과를 나오셨다. 그러기에 그런지 어머니는 내가 공부를 오래 하길 바라시고 다행히 나도 공부하는 게 잘 맞아서 하다 보니 교수라는 직업에 매료되었어요. 교수님 멋지시고 대단하신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멋스럽고 대단한 직업인 것 같아요. 나는 아직 꿈 같은 것은 없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직은 내가 철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해요.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에 따라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 같은 남자 만나서요. 결혼하면 내가 하고 싶은 미술하면서 살아도 돼. 어차피 돈은 내가 다 벌 테니까 지금 나에게 프로포즈한 거야. 너무 맨입으로 프로포즈하는 게 아니야. 남자친구 입에서 처음 결혼 얘기가 나오니 부끄럽기도 하고 좋은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괜히 틱틱거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긴 했거든요. 남자친구가 박사 과정을 마무리할 때쯤 결혼하는 건 어떠냐는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때 제 나이는 30살, 남자친구는 살이었어요. 나는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은 돈도 많이 없고 오빠도 계속 공부하느라 결국 부모님에게 손을 빌려 결혼해야 할 것 같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나도 자리를 잡은 후에 결혼하자는 거야?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연수 과정을 통해 1년 또는 2년 정도 더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수 자리에 지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생각해봐도 제 나이가 30 중반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제 의도는 결혼을 한번 해보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노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사 학위를 따고 나면 연수 과정 중에는 학생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디자인 회사에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시기에는 돈을 거의 못 모아서 결혼은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최근에는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혼하기 어렵다는 말이 많지만 제 결혼은 부모님에게 모두 맡길 수 없는 일이에요. 이와 관련된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신랑은 이해를 해줬고 그 사이에 내가 나름대로 돈을 모으며 결혼 준비를 했어요. 예비 신랑에게도 돈을 모을 수 있는 정도는 모으라고 했죠. 그렇게 예비 신랑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가 되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박사가 되니까 자존심도 해졌을 것 같아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연수 과정을 통해 남자친구는 경력을 쌓으면서 돈을 모았고 저는 이때쯤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잠깐 휴가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되실 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만나게 되었어요. 몇 년 전에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저를 궁금해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당장 결혼할 계획은 없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스스로 만나게 될 텐데 너무 일찍 시어머니와 만나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교류하며 지내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굳이 먼저 연락드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여러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결혼식에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시어머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잘 보이고 싶다고 먼저 만나지 마. 그러다 사람에게 약 보인다 맞아 가는 말이고 와야 오는 말이고 없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 사이에는 그런 게 안 통하더라. 가는 말은 고와도 오는 말이 곱지 않을 수 있어. 또한 어차피 가족이 되면 매일 같이 볼 텐데 벌써부터 만나지 마.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하는 게 고부 갈등도 없었어. 내 친구 중 한 명은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한테 엄마 하며 친하게 지냈는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더 사이가 안 좋아졌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다. 보니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쁘게 꾸민 후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선물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줄 게 있다고 말씀하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달한 것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전공하신 것을 아시고 미술 관련 책을 선물로 주신 건가 싶어 마음에 책을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글만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생각나서 내가 하나 샀어.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주신 책인데 제가 잘 읽어볼게요. 그래. 글이 너무 많다고 손에서 멀리 두지 말고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요. 틈틈이 이동할 때 봤는데 내 아들도 손에 핸드폰보다 책을 더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를 생각해서 선물을 준비했다는 생각에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절 처음 보셨을 때부터 무시를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건네신 책은 제 전공 분야인 무관한 역사 책이었거든요. 베스트셀러거나 유명한 책도 아니고 역사 지식을 짤막하게 모아놓은 책이었어요. 정종 예비 신랑과 있을 때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곤 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선물이 있다며 건넸어요. 책이 들어있길래 뭐냐고 물어봤죠. 엄마가 주라고 하던데 당신이 좋아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번에 처음 만나셨을 때도요. 책을 선물로 주었어요. 어머님은 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선물하는 거라며 남자친구는 해맑게 웃으며 책을 건넸어요. 이번에는 저번과 다르게 지식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왜 이런 책을 계속 선물하시는 건가 싶을 만한 마음에 의아한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나를 생각해서 선물로 주신 거니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날 예비 신랑이 시어머니와 같이 식사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엄마가 같이 식사하고 싶다고 하던데 내일 저녁 시간 어때요? 괜찮아요. 어머님이 내일 별다른 일이 없긴 한데 그럼 내가 너 좋아하는 식당 예약해 놓을 테니까 내일 엄마랑 같이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 저번에 우리 엄마 만나 뵈서 알겠지만 어려운 분이야. 아니야. 그냥 편하게 생각해.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내 시어머니가 될 뿐인데 어떻게 편하게 생각해? 우선 알겠어. 시어머니가 마냥 편하진 않았기 때문에 긴장되었던 것 같아. 그래도 매번 내 생각까지 선물까지 챙겨주시는데 거절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예비신랑이 예약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들어가니 시어머니와 예비신랑이 먼저 와 있었고 제가 인사하며 들어가니 시어머니도 환하게 웃으며 남겨주셨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본인이 선물한 책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선물한 책은 읽어봤어? 아무래도 모르는 내용이야.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내가 물어보는 거 한번 대답해봐. 갑자기 시어머니와의 식사 자리가 퀴즈를 맞추는 자리가 되어버렸어. 처음 만났을 때 받은 책은 읽었지만 두 번째로 주신 책은 아직 다 읽지 못했거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서 시어머니는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 너 내가 준 책은 다 안 읽은 거야? 내가 선물까지 해줬잖아. 처음에 주신 건 다 읽었지만 두 번째로 선물해 준 건 아직 못 읽었거든. 양이 좀 많기도 하고 얼마나 된다고 그래? 내 아들 보니까 그 정도면 하루면 다 읽을 터인데. 첫 번째 책 같은 경우는 반나절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어차피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시간이 없어서 안 읽는 것은 아니겠죠. 제 글처럼 글씨가 많이 적힌 책을 펼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거부감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너는 보통 얼마나 책을 읽어? 아마 하나도 안 읽는 건 아니겠지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는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글보다는 그림이 더 익숙하고 어릴 적에도 그림이 있는 책을 주로 보았어요. 분위기를 가볍게 하고 싶어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옆에서 보던 예비 신랑도 나도 어릴 때 그랬다 며 함께 웃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시어머니가 엄히 말씀하시며 훈계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듣지? 장차 교수와 결혼할 아내가 될 터인데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친하지. 소리가 쉽게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은 항상 책을 읽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끔은 숨겨둔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교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하기 싫었는데 전 국문과를 나왔거든요. 그 결과로 책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엄마 때문에 책을 친구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들도 그 영향을 받아 똑똑한 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자 씨는 지금도 책을 좋아하시나요? 이야기, 요즘 초기 교육에 대해 말이 많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책과 가까워지지 않았다면 아들이 교수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생명공학적으로 중요한 일을 할 거예요. 공부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쪽이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는커녕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어머니는 미래의 손주라며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셨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저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는 안 하셨거든요. 아빠 본인이 필요하면 다 공부할 거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시어머니는 우리 부모님과 정반대 스타일이었어요.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다 공부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듣는 내내 어지러웠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예비신랑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단호하게 한마디 했어요. 엄마, 적당히 해주세요. 여자친구 어머니는 지금 대학교 교수하고 계셔. 예비신랑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약 5분 정도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글로서 또 방탄이 높지 않은 모습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또한 신종 부모님과는 친숙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어느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많은 대학들이 생겨나고 사이버 대학이나 다른 종류의 대학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교수분들이라고 하네요. 엄마, 좀 그만해요. 제가 졸업한 대학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서 일하시고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비 신랑은 제 친정 엄마와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셔서 엄마에 대해 얘기했을 때 정말 놀라신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니께서 대학 교수님이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큰 충격이었어요. 내가 왜 말을 안 했어? 누가 부모님 직업을 말하면서 다녀서. 근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유명해서 종종 뉴스나 TV에 나오시는 우리 다 같이 볼 때도 있거든. 사실 우리 분야에 여자 교수님들이 많이 없기도 한데 그 중에 있는 여자 교수님들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의 교수님이시거든. 아, 진짜 내 꿈이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엄마랑 같이 만나보고 싶어. 최근에는 해외 출장이 자주 있으셔서 사실 나도 얼굴을 잘 못 봤거든. 그래서 줄 수 있어? 그럼 나야 너무 영광이야. 예비 신랑이 계속 시어머니를 말리다가 시어머니도 헛기침을 하며 알았다고 하셨어. 그 상황이 저도 썩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무시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걸 예비 신랑도 알고 있었고 어머님과의 식사 자리가 끝난 후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과격하게 행동하신 것 같아서 나도 사과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솔직히 나 아까 기분 나빴어.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다른 거고 나는 그렇게 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우리 엄마가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리니 사이버대학 교수로 불리기 어색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다 열이 났어요. 어머님이 무시하는 존재는 아니시잖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나도 엄마에게 계속 그만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야. 아무래도요. 저는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예비 신랑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예비 신랑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중재자 역할을 잘 해달라고 부탁하긴 했는데 결국 그만뒀습니다. 며칠 후 4 사람이 한자리에서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정 어머니에게 물어볼 게 있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지역 대학 교수님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아들의 꿈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어느 대학인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예비 신랑이 눈짓을 보냈지만 시어머니는 다른 데를 보고 계셨어요. 하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갑작스럽게 어떤 대학 교수인지 물어보니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명함을 건네드렸어요. 네, 명함입니다. 명함을 쓸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잘 다녔는데 마침 오늘 가져온 가방에 명함 몇 장이 들어있네요. 친정 엄마가 건네준 명함을 보시 어머니는 그 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차라리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명함을 확인한 뒤로는 무리 없이 상견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상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보인 태도가 신중해 보였는지 엄마가 저에게 결혼하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 너희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 괜찮겠어요? 엄마는 이 결혼이 괜찮을까 조심스러운데 사실 나도 시어머니 만났을 때는 걱정이 되었어. 하지만 예비 신랑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도 하고 엄마도 알잖아 나의 성격이 만만치 않은 거. 그렇긴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며느리가 될 수밖에 없어서 엄마니까 괜히 너가 시집가서 힘들까 봐 걱정이 되니까 시집 보내는 친정 엄마의 마음은 그래도 우리 딸이 시집가서 얘만 받았으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첫인상부터 뭔가 이상해서 저에게 결혼에 대해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시어머니랑 결혼하는 건 아니고 신랑이 좋은 사람이었고요. 예비 신랑에 대해서 친정 부모님도 매우 좋아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쟤를 위해 시어머니에게 할 말도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결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저 이번에 교수 임용이 확정됐어요. 제가 원하는 곳으로 다녀올 거예요. 면접 보러 2군데 정도 간다고 했었죠. 그런데 2군데에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제가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제 학력과 경력으로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았거든요. 하늘이 도와주나 봐요. 아니, 아빠랑 결혼을 준비하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건가 싶어요. 고생 많았어요. 저는 고생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빠가 고생 많았어요. 축하해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 예비 신랑은 하던 대학의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이 됐어요. 이 사실을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 축하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식사 자리도 마련했었죠. 예비 신랑이 교수로 임명된 부분 때문에 결혼식을 한 번 미뤘어요. 실은 교수 임명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견디고 나서 몇 달 뒤에 결혼식을 하려고 계획했거나 어차피 제게는 직장이 없는 상황이었고 예비 신랑 역시 연구를 하며 교수 자격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든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 교수로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되어 결혼식을 올려야 했기 때문에 예비 신랑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었던 거죠. 같아요. 어느 날 저에게 결혼식을 미루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날짜를 조금 급하게 잡았잖아. 그래서 말인데, 조금 미루는 건 어떨까? 나는 사실 이름이 되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서, 안 그래도 나도 걱정되긴 했거든. 우리가 간소하게 결혼한다고 해도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있으니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싶었거든. 괜히 결혼식을 미룬다고 생각할까 봐 집에서도 오빠가 교수로 임명되고 나서 결혼식을 미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같아요. 오빠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우리는 한 차례 결혼식을 미뤘습니다. 그러니 나 또한 여유가 생겼는데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나를 불러셨어요. 그런데 대학 교수님의 월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그걸 왜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교수님이 그것을 알면 우리가 혼수나 예물을 어떻게 줄지 결정하게 되니까요. 저번에 회사 동료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반 나눠서 진행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그것을 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 부분은 친정이나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이제 가정사인인데 그 정도는 좀 더 편하게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지 마세요. 너희 집안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넉넉한가요? 저는 충분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듣지도 않고 직설적으로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튼적든 그걸 물어보는 자체가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했고 불쾌한 기분까지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친정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렇게 무례하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친정에 돈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결혼 안 한다고 하실 건가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할 것인지 아는 것은 누구인가요? 너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이 교수까지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아무것도 안 받으면 말이 나오니까 내가 먼저 물어보는 거야. 수준을 알아야 나도. 준비를 하던데 어머님께서 준비하실 것이 뭐가 있나요? 어차피 제 오빠와 저 둘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면 따로 연락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어머님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으면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도저히 시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며 얘기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죠. 어머님께서 오빠와 나를 결혼시키기 싫어하신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왜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요? 어머님이 나를 보며 우리 집 가족 돈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셨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기분 나쁘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 근데도 계속 물어보셨어요. 신랑은 내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셨고, 그리고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해서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사실 그때 팔을 뜯을까도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의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은 내가 너무 화가 났을지도 모르니 좀 더 생각해보자는 마음을 갖고 하루 정도 생각을 해보자고 결심했고, 그 다음 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예비 신랑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어제 내가 실수를 한 거라고 하셨죠. 미안하다. 같은 말을 해서 연락했는데 그 의미는 다르다. 가족 사이니까 조금 털어놓고 이야기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거든. 사실 우리의 가정 부모님이 재산에 대해서 내가 관심도 없고 도움을 받을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질문을 받으니 당황스러웠고 기분이 나빴어. 그랬던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고 느껴져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미안하다는 의미로 백화점 구경도 하고 싶은데 어때?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기도 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망설이고 있던 때여서 일단은 알겠다고 말씀드렸어. 그러면 너가 우리 집까지 데리러 와줄래?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 너는 차를 갖고 있더라. 있다면에. 그럼 제가 모시러 갈게요. 지금 준비해서 출발하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럼. 물론이죠. 천천히 와 도착하기 5분 전에만 알려주면 내려가. 시어머니 같이 오시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모시러 갔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연락을 해서 시어머니가 내려와 계셨어요. 아무래도 제 차가 어떤 건지 모를 테니 가까이 가서 창문을 열어 시어머니께 아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고는 제 차를 훑어보셨어요. 이게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인 거야네. 제 차예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서 사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선물해 주신 차에 걸렸던 게 내 느낌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차를 살피는 태도가 유쾌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기분 때문인 줄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후로 시어머니도 따로 말씀하시지 않고 나름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너무 오랜만에 가는 곳이라서 나도 모르게 긴장했죠. 백화점 안을 한 바퀴 돌며 들어가자 시어머니 표정이 점차 나빠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사이사이 핸드폰을 보시는 것에서 제 잘못 때문에 그런 건가 생각했죠. 직접적으로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아서 갑자기 왜 기분이 안 좋아지신 건지 몰랐거든요. 이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했어요. 백화점을 둘러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같이 명품 매장을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구경이 어렵지 않고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 매장을 쉽게 둘러보았습니다. 몇 군데 정도 돌아다닌 후 시어머니가 한 매장을 다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신 것 같아서 따르기로 하였고 시어머니께서 가방 하나를 선택하시고 제게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어머님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 그럼 내가 이거 하나 사줘. 선물은 받아야 나도 친절하게 개막을 할 거야. 아니야, 그게 제가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이거 사줄 돈도 없어? 내가 똥을 끌고 오는 걸로부터 알아봤어요. 돈도 없는 사람이 교수인 내 아들에게 넘보는 것은 말이 되나. 내가 이런 것을 사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사주겠다고 해야 하는 것이야. 내가 물어보니까 있는 집 자식들은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사주겠다고 하더라. 긴 말 필요 없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로 한 건 없었던 걸로 하자. 내가 이런 곳에 데려왔으면 너가 먼저 어머님, 제가 이거 하나 장만해 드릴게요 해야 하는 것이야.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는데 기가 차더군요.
제가 끌고 온 차도 구매하려면 4천만 원은 줘야 하는 차였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있는 집 자식들은 외제차를 끌게 해준다고 하시면서 파혼하자고 말씀하셔서 저도 더 이상 이 결혼에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했죠. 그리고 명품 매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디 감히 교수인 내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하는지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돌아서는 순간 매장에 있던 매니저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니 근데 왜 이곳으로 오셨어요? 육룸 준비되어 있는데 매니저가 하는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가까이 오더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VIP 당신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얘가 어떻게 VIP야? VIP은 들어오는 것도 다르다고 하던데. 얘는 나랑 같이 왔는데 주차도 그런 곳에서 안 했어. 저희가요 VIP 명단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분은 제가 여기서 5년 넘게 근무할 동안 항상 VIP셔서 확실히 아는 분이에요. VIP를 모실까요? 아니면 돈도 없으면서 무슨 백화점 VIP 결혼을 시켰으면 우리 아들 등 꼬리를 휘어내 명품관 매니저가 아닌 말이 들립니다. 시어머니는 비아냥거리며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VIP 룸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게 VIP 룸으로 가면 시어머니가 제 뒷모습이나 볼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오더라고요. 정말 제가 VIP 룸으로 가는 걸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VIP 룸 앞에서 서자 문이 열리며 그 앞에 있던 직원들이 저를 에워싸고 인사를 했습니다. 시작해서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되셨는지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알아서 제가 누구인지 알아서 결정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 파운드 맞추기로 했잖아요. 여기부터 VIP만 들어갈 수 있으니 아주머니는 그냥 가시면 되겠어요. 제가 무례하게 말해서 시어머니도 당황하셨고 일어난 일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VIP 룸 문이 닫혔고 거기서 2시간가량을 보낸 후 백화점을 나왔어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린 건지는 모르지만 신랑께서 전화를 주셨다고요. 예전에는 예비 신랑 때문에 결혼을 해볼까 생각도 했었지만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어서 예비 신랑께 파운드 얘기를 해줬어요. 해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비 신랑이 다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를 무시했다는 게 사실이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엄마가 나한테 서러워한다는 전화를 다게 만들어? 지금 어머니 말씀만 듣고 나한테 따지라고 전화한 거야?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니까 전화했지. 너 나랑 결혼하기 싫어?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엄마의 뜻을 존중해줘야 될 거야. 아니야. 언제까지 내가 너 대변해줘야 돼? 예비 신랑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엄마한테 단단히 이른다 해도 시어머니 때문에 파월을 고민할 정도였는데 예비 신랑의 태도에는 남아있던 정말로 없어. 떨어졌어요. 대변해줄 필요 없어요. 나 너랑 결혼 안 할 거거든.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비 신랑에게 결혼하지 말자고 해버리고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어디론가 전화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싶었거든요. 근데 예비 신랑에게 전화가 오근 후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게 됐어요. 저기, 혹시 장모님한테 우리를 파혼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릴게, 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지. 어머님이 내쳐보더니 똥차라고 했고 돈 없는 년이 교수인 자기 아들이랑 결혼하는 게 말이 되냐 했습니다. 식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유언할게라고 했지. 예비 신랑은 내 말을 듣고 친정 부모님께 다시 말 좀 잘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장모님께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너랑 나랑 결혼 준비하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 말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아까 내가 정신이 없어서 당신한테 소리 지르려고 한 거야? 너 알잖아.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저는 어리구나.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받고 있는데 친정 가는 길에 화장실에 가던 중에 내 통화 내용을 들으셨는지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들어오셔서는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쭤봤죠. 왜 이 사람이 엄마한테 이렇게 쫄쫄매는 거야? 무슨 일이 있던가? 결혼할 사람이자 교수가 될 사람이기도 해서 예전에 추천을 많이 받아서 빨리 교수가 된 것이야. 솔직히 말해서 교수가 될 만큼의 자질이 부족했었지만 이미 임명도 받았고 왜 교수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긴 하지. 최근 특허 관련 작업을 같이 한 교수와 나는 너 대신 만난 다른 사람과 같이 작업하는데 작업 중 내가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 이름을 추가해주겠냐고 했었어. 하지만 내 행동을 보니 걱정돼서 작업할 때 교수한테 우리 성을 따서 특허 작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이야. 몇 년 전에 교수가 되었다고 건방진 태도로 진행하려고 했다가 친정 엄마가 알려줘서 아래로 이어서 진행 중이야. 뒤에서 예비 신랑을 많이 도와주고 있었더라고요. 친정 엄마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비슷한 직종에 있고 서로 도울 게 있으면 도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더 하나 챙겨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예비 신랑도 본인들 주제도 모르고 갑질을 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니 얼마나 당황했겠다. 어떻게 보면 실적 중 하나거든요.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기분이 나쁘게 느꼈거나 그런 게 있으면 너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 그리고 혹시 아니신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엄마가 해외로 출장 가셔서 안 계시고 우리가 결혼할 사이 좋은데 어머니께서 왜 우리 엄마를 만나세요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 아들이 잘한 부분은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 왜 갑자기 이름을 뺀다고 난리야? 저희 엄마가 계셔도 소리의 어머니는 또다시 언성을 높이며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 태도에 기가 막혀 저도 팔짱을 끼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거 저희 엄마가 신경 쓰셔서 이름을 넣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솔직히 이름을 넣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서 넣어주려는 거라고요. 내가 잘 좀 말해주면 안 될까? 들이 교수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잖아. 근데 갑자기 그렇게 회방을 놓으면 어떡해? 이건 너무하잖아. 뭘 했어야 회방을 놓는 거야? 원래 우리 엄마와 그 교수님 둘이 서로 사는 특기가 있는데 엄마가 생각해서 이름을 넣으려고 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공문이 나왔다고 해서 얘기가 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책 좀 더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책을 더 읽어라고 하며 저희 주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비 신랑과 예비 어머니에게 번갈아 가면서 문자와 전화가 왔지만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본인들이 쟤랑 결혼할 것이 손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우리 친정에 대해서도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나 보면 갑자기 무언가를 얻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젤이나 진 부자들은 부자 은신을 내지도 않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도 않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돈이 많아지거나 의도치 않게 대접받게 되는 분들을 보면 기고만장해지더니 온 게 아니란 걸 알게 되니 이제 와서 피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버스는 진작에 떠났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교수는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계약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에 따라 계약 연장되는지가 결정된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우리 엄마가 예비 신랑 실적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예비 신랑은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와 함께 본인 잘난 체하며 취해 있다가 산산조각 났죠. 엄마한테 들어보니 예비 신랑 실적이 하나도 없고 평도 좋지 않아서 교수직 연장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계기로 생각보다 본인들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혼 준비 때문에 돈을 투자해 초등학교 앞에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만나는 사람은 없지만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네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